월요일 아침 6시 30분 정민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44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체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이혼한 지 3년째 홀로 13살 딸 지원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버거웠죠. 중견기업 전략기획실 팀장으로서의 업무와 아버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현실이 때로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일어나야지. 정민은 딸의 방문을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원이는 늘 아침잠이 많았거든요. 아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며 정민은 간단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토스트 2장과 우유, 그리고 지원이가 좋아하는 딸기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소중했어요. 아빠, 오늘 엄마 집에 가는 거죠? 식탁에 앉은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정민의 가슴이 순간 무거워졌어요. 매월 둘째, 넷째 주말은 전처인 미라에게 지원이를 보내는 날이었거든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권 조건이었지만 딸을 보내는 일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응, 토요일에 데리러 갈게. 정민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원이의 표정에서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집에 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달랐어요. 아마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빠보다는 엄마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았죠. 회사에서의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승진을 앞둔 시점에서 프로젝트 마무리에 집중해야 했어요. 하지만 정민의 머릿속은 자꾸만 딸 생각으로 향했습니다. 지원이가 잘 지내고 있을까, 학교에서 힘든 일은 없었을까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정민은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원이는 이미 숙제를 마치고 있었어요. 아이의 성실함이 대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해내고 있지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줘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원아,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빠가 해주는 거면 뭐든 좋아요. 딸의 대답에 정민은 웃음이 났습니다. 요리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지원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간단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준비하면서 정민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혼하기 전 미라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오래전 대학 시절의 기억들 말이에요. 금요일 오후 정민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처 미라로부터였어요. 정민 씨, 잠깐 통화할 수 있나요? 미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정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재혼을 했어요. 순간 정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었거든요. 미라와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바빠질 것 같아서요. 지원이를 위해 가정교사를 구했어요. 아주 좋은 분이세요. 미라의 말에 정민은 약간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지원이를 제대로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떤 분이신가요? 경력도 좋으시고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세요. 이번 주말에 오시면 인사시켜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정민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지원이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토요일 오전 정민은 지원이와 함께 미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원이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마도 엄마로부터 무언가 들었을 가능성이 있었죠. 정민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아빠, 엄마가 결혼했대요.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역시 지원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민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라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민은 낯선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도 미라의 새 남편 차인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와 함께 현관문을 두드리며
정민은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문이 열리고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미라 뒤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정민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던 그 얼굴, 바로 유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원이 담당 가정교사 이유진입니다.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표정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정민을 모르는 척 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정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겨우 대답을 한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라가 그 사이에 어색한 기류를 느꼈는지 빠르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이분이 새로 오신 유진 선생님이야. 앞으로 공부도 도와주시고 돌봐주실 거야. 지원이는 유진을 올려다보며 수줍게 인사했어요. 유진이 무릎을 굽혀 지원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에서 정민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유진의 모습이 예전 그대로였거든요. 안녕, 지원아. 정말 예쁘구나. 엄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원이가 금세 마음을 열고 유진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며 정민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딸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질투심 같은 것도 느꼈거든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미라의 제안에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일이 있어서요. 지원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지원이에게 인사를 하려는데 아이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아빠, 다음 주말에 빨리 와요. 그래, 꼭 올게. 정민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러면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진과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즉시 시선을 돌렸지만 그 순간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유진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자신의 첫사랑이 딸의 가정교사가 되어야 했을까요? 20년 전 갑자기 사라져버린 유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예고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었거든요. 다음 주 내내 정민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자꾸만 유진의 모습이 떠올랐고 지원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평소보다 딸에게 전화를 자주 걸었지만 지원이의 목소리는 전보다 밝았습니다. 아빠, 유진 선생님이 정말 좋아요. 수학도 쉽게 가르쳐 주시고 같이 책도 읽어주세요. 딸의 말에 정민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물론 지원이가 행복해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소외감을 느꼈거든요. 유진이 자신이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딸에게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숙제는 잘하고 있어? 네, 유진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훨씬 쉬워졌어요. 그리고 요리도 가르쳐 주신대요. 지원이의 신난 목소리를 들으며 정민은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자신이 딸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유진이 하나씩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목요일 저녁 정민은 우연히 근처 대형마트에서 유진을 마주쳤어요. 유진은 장바구니에 지원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다가가자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진 씨, 지원이 때문에 고생 많으세요. 정민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유진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고생이 아니에요. 지원이가 정말 착한 아이예요. 지원이가 유진 씨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말 잘 따르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유진이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진심으로 대하면 금세 마음을 열어요. 그 말에 정민은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유진의 표정이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지원이가 아빠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래요? 정말 아빠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조금 외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유진의 말에 정민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최근 업무가 바빠지면서 지원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제가 부족한가 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지원이가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요. 유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은 유진이 일주일 만에 딸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유진 씨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장바구니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을 오래 했거든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정민은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유진이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유진이 자리를 뜨려 하자 정민이 용기를 냈어요. 유진 씨,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유진이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지원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유진이 떠나고 난 후 정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유진은 여전히 자신을 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딸을 돌봐주는 선생님이라는 복잡한 관계였어요. 정민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민은 지원이를 데리러 미라의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은 유진이었어요. 지원이는 뒤에서 가방을 메고 나오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왔어요. 지원이가 달려와 안겼지만 정민은 딸의 표정에서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안정된 모습이었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유진과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잘 지냈어?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유진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도 하고 쿠키도 만들었어요. 지원이의 말에 정민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물론 딸이 행복해하는 것은 좋았지만 자신이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유진이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을 아프게 했어요. 유진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지원이가 워낙 착해서. 유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정민과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지난번 마트에서의 만남 이후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아빠, 유진 선생님이 다음 주에도 매일 오신대요. 지원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민은 미라가 유진을 매일 부르기로 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매일요? 네, 지원이 성적도 올리고 방과 후 돌봄도 필요해서요.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정민은 그것이 미라의 결정인지 아니면 유진이 제안한 것인지 궁금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원이는 계속해서 유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진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신나게 말했어요. 정민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빠도 유진 선생님 만나보세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지원이의 순수한 제안에 정민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을 딸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정민은 예상치 못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유진으로부터였어요. 지원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실 수 있을까요? 정민은 한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유진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것이 의외였어요. 하지만 딸에 관한 이야기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저녁 7시 정민은 유진이 제안한 조용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에 맞춰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유진의 모습에서 정민은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보였습니다.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커피를 주문하는 동안 정민은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과연 유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지원이가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진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빠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요즘 조금 외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와의 시간이 줄어든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정민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최근 업무가 바빠지면서 지원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승진을 앞두고 프로젝트에 매달리느라 딸에게 소홀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부족했나 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지원이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요. 유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은 유진이 며칠 만에 딸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유진 씨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 수 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저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정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시절 유진은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어떤 부모님이 바쁘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원이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정민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유진은 자신의 아픔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유진 씨, 그때 왜 갑자기 사라진 거였나요? 정민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말고 대답해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은 듯 했어요.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원이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죠. 유진이 다시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는 중요해요. 20년 동안 궁금했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정민의 간절한 말에 유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정민 씨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제가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정민 씨 같은 사람과 계속 함께할 자격이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떠난 거예요. 유진의 말에 정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유진의 마음속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예요. 유진 씨.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지금 지원이의 선생님이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듯이 선을 긋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민은 유진의 눈빛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정민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진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지금 유진에 대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진의 말처럼 이제는 단순한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딸을 돌봐주는 선생님이라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민은 더욱 신경 쓰며 지원이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일찍 퇴근해서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딸이 좋아하는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지원이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유진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유진 선생님은 왜 주말에는 안 오세요? 어느 일요일 오후 놀이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원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민은 깜짝 놀라서 핸들을 꽉 잡았어요. 아이가 유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지원아, 유진 선생님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하지만 저희랑 있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요. 13살 딸의 말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예리했습니다. 정민은 지원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까지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정민이 애써 밝게 말했지만 지원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빠도 가끔 외로워 보여요. 특히 유진 선생님 이야기할 때. 아이의 순수한 관찰에 정민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도 모르게 유진에 대한 감정이 표정에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정민은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 미라의 집에 지원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빨리 도착한 거였어요. 현관문을 열어준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 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요. 지원이는 어디 있나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유진이 지원이를 부르러 가는 사이 정민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에는 지원이의 공부 자료들과 함께 유진이 준비한 듯한 간식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지원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정민의 시선을 끌었어요. 그림 속에는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지원이, 그리고 긴 머리의 여자. 아래쪽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빠. 지원이가 뛰어나와서 정민을 안았습니다. 그때 유진도 따라 나왔는데 정민이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아, 그 그림은. 유진이 당황하며 말하려 했지만 지원이가 먼저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린 거예요.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지원아, 그건. 정민이 말리려 했지만 지원이는 신나게 계속 말했어요. 유진 선생님도 우리 가족이에요. 매일 저를 돌봐주시고 아빠처럼 걱정해 주시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정민과 유진은 모두 어색해졌습니다. 특히 유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지원아, 유진 선생님은 선생님이셔. 가족과는 달라. 왜 달라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원이의 반박에 정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아빠가 유진 선생님이랑 결혼하면 되잖아요. 갑작스러운 지원이의 제안에 정민과 유진 모두 얼어붙었어요.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도 혼자고 유진 선생님도 혼자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생기는 거고요. 지원아, 그런 말은. 정민이 말리려 했지만 지원이의 눈은 이미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진 선생님 어떠세요? 우리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유진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 정민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진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지원아, 그런 건 어른들이 결정할 일이야.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이의 질문에 정민과 유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둘의 눈빛이 마주쳤고 20년 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떠올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빠, 왜 그래요? 조금 더 있어도 되잖아요. 지원이는 아쉬워했지만 정민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유진 선생님 어떠세요? 정말 좋은 분이죠? 응, 좋은 분이야. 그럼 정말로 생각해봐요. 저는 정말 유진 선생님이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원이의 솔직한 마음에 정민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유진의 마음도 확실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20년 전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원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유진의 흔들리는 눈빛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정민은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처 미라로부터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민 씨, 지금 시간 있나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퇴근하고 만나실 수 있죠? 미라의 어조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정민은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7시 미라가 제안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미라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표정이 매우 경직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민이 자리에 앉자마자 미라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유진 씨와 무슨 사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민은 당황했어요. 미라가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궁금했지만 일단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원이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아빠와 유진 선생님이 결혼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가족 그림도 그렸다면서요. 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정민은 지원이가 무심코 한 말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 몰랐어요.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럼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원이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민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라 씨, 혹시 유진 선생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당연히 했죠. 선을 지켜달라고 했어요. 정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라가 유진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어떤 말씀을? 간단해요. 지원이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만약 선을 넘는다면 가정교사 일도 그만두게 될 거라고 했고요. 미라의 말에 정민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원이를 볼모로 위협하다니 이건 너무 과한 일이었어요. 그건 너무하지 않나요? 지원이는 유진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바로 그게 문제예요. 아이가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미라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이것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질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정민은 유진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미라의 경고 때문에 유진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금요일 저녁 지원이로부터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유진 선생님이 저한테 차갑게 대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어?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저랑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요. 말도 별로 안 하시고. 지원이의 슬픈 목소리에 정민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 미라가 유진에게 한 말 때문일 거예요. 유진이 지원이를 멀리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지원아. 아빠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정민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두면 지원이만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 오후 정민은 지원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어줬지만 표정이 어둡고 경직되어 있었어요. 지원이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정민이 인사했지만 유진은 시선을 피했어요. 네. 지원이 잘 부탁드려요. 유진의 차가운 반응에 지원이가 더욱 풀이 죽었습니다. 정민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원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유진 선생님이 갑자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원아, 유진 선생님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지원이의 눈물을 보며 정민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고 있었거든요. 일요일 저녁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원이가 많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참 후에 유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만나기 어려워요. 정민은 유진이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정민은 유진이 자주 가는 카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유진이 나타났고 정민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민 씨, 유진 씨, 꼭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지원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정민이 직접적으로 말하자 유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지원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가 너무 저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정민은 알 수 있었어요. 미라가 뭐라고 했나요? 유진이 깜짝 놀라며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유진 씨가 갑자기 이럴 리 없거든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원이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한다고. 그리고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가정교사 일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했죠. 정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미라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지원이를 멀리하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지원이를 잃고 싶지 않거든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민은 유진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지원이만 상처받아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때 갑자기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유진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라 씨가 저를 찾고 있대요. 빨리 가봐야 해요. 유진이 떠나고 난 후 정민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났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지원이만 상처받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정민은 회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상우라는 인물이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는 것이었어요. 미라의 현재 남편 말입니다. 정민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오후 3시 회사 근처 호텔 로비에서 상우를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김정민 팀장이시죠? 상우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정민은 어색하게 악수에 응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유진 씨와 적당한 거리를 두시면 돼요. 상우는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민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실 리 없죠. 대학 시절 연인 사이였다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상우의 말에 정민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궁금했지만 일단 부인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고. 오래전 일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상우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카페에서 유진과 만났던 장면이었어요.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를 감시하신 거예요? 감시라는 표현은 좋지 않네요. 확인이라고 하죠. 유진 씨는 지금 제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상우의 말에 정민은 의아했어요. 유진이 단순한 가정교사가 아니라 상우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무슨 뜻이신지. 유진 씨 사정을 모르시는군요. 유진 씨 어머니가 제 회사에 큰 빚을 지고 계세요. 그래서 유진 씨가 대신 갚고 있는 중이죠.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정민 씨 아버지 회사 말입니다. 20년 전부도 처리될 때 좀 이상한 점이 많았더라고요. 정민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부도는 정민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거든요. 그 때문에 유진과도 헤어져야 했고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자세한 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시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효는 지났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상우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정민은 그것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분의 명예까지 더럽혀질 수는 없었습니다. 뭘 원하시는 겁니까? 간단해요. 유진 씨에게서 손을 떼세요. 그러면 이 자료들은 영원히 묻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 어머니 빚도 탕감해드리죠. 상우의 협박에 정민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명예와 유진의 안전, 그리고 딸의 행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시간을 주세요. 내일까지 답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일을 유진 씨에게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겁니다. 상우가 떠나고 난 후 정민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민은 지원이를 데리러 미라의 집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유진이 문을 열어줬지만 정민은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지원이가 달려와 안겼지만 정민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민은 상우의 경고를 떠올리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개인적인 만남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갑작스러운 정민의 말에 유진이 당황했습니다. 지원이도 아빠의 이상한 태도를 느꼈어요. 아빠 왜 그래요? 지원아, 유진 선생님은 선생님일 뿐이야. 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정민의 말에 지원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진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유진 선생님은 지원아, 이제 가자. 정민이 딸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하자 지원이가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왜 갑자기 이래요? 유진 선생님도 좋아하시는데. 지원아. 정민이 목소리를 높이자 지원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는 유진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유진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유진이 지원이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민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상우가 집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가 정민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 정민 씨. 결정하셨나요? 상우의 등장에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은 상우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어요. 유진 씨. 정민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음과 다른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앞으로 지원이를 가르치시는 것도 그만두시는 게 좋겠어요. 유진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민 씨. 왜 갑자기? 지원이가 너무 선생님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민의 차가운 말에 지원이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이래요? 유진 선생님이 뭘 잘못했다고. 지원아, 가자. 정민은 우는 딸을 억지로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지원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원망과 유진에 대한 그리움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아빠가 이상해졌어요. 왜 갑자기 유진 선생님을 쫓아내려고 해요? 정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거짓말로 위로할 수도 없었거든요. 지원이는 아빠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정민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유진과의 만남을 끊어버린 후 정민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목요일 저녁 정민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유진으로부터였습니다. 정민 씨, 지금 어디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있었어요. 집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지원이도 데리고 와주세요. 하지만 유진 씨, 우리가 말했잖아요.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상우 씨는 지금 출장 중이라 없습니다.
유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민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이에게 말했지만 아이는 가기 싫어했어요. 지원아, 유진 선생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뭔가 할 말이 있나 봐. 마지못해 따라 나선 지원이와 함께 정민은 미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미라는 없었고 유진 혼자만 있었어요. 들어와요. 유진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많이 달랐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유진이 지원이를 먼저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원아, 지난주에 아빠가 갑자기 차갑게 군 이유를 알고 싶지?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은 불안해졌어요. 유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사실은 어른들이 아빠를 협박했어. 유진의 말에 정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 씨, 그건 상우 씨가 정민 씨를 협박했어요. 저와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했죠. 지원이가 아빠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민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유진이 이미 진실을 말한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원아. 아빠는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유진이 지원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민은 유진이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상우 씨가 실수로 말했어요. 술에 취해서 자랑처럼 말하더라고요. 정민 씨를 어떻게 굴복시켰는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어머니 빈 이야기도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정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우가 완전히 거짓 정보로 자신을 속인 것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유진이 지원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이모가 고백할 게 있어. 사실 이모는 아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정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유진의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 아빠에게 짐이 될까봐 도망쳤어. 그게 아빠를 많이 아프게 했어. 지원이가 유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상우 아저씨랑 헤어질 거예요? 이미 결정했어요. 오늘 상우 씨가 돌아오면 모든 걸 정리할 거야. 유진의 단호한 말에 정민은 걱정이 되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이미 증거도 확보했고 변호사와도 상담했어요. 유진이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상우의 협박과 관련된 증거들이었어요. 정민 씨를 협박한 것도 모두 녹음했어요. 이제 상우 씨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거예요. 정민은 유진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다니. 유진 씨. 그리고 지원아. 유진이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모가 정말로 너희 가족이 되고 싶어. 아빠가 괜찮다면. 지원이가 환하게 웃으며 유진을 꼭 안았어요. 저는 정말 좋아요. 진짜 엄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정민 씨, 지원이를 데리고 먼저 가세요.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이미 준비한 일이니까. 상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민과 지원이를 보고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우리 이야기해요.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상우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정민 씨 약속을 어기셨군요. 아니에요. 제가 불렀어요. 유진이 상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알았어요. 거짓말도 협박도 모두요.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이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제 끝이에요. 정민 씨도 저도 더 이상 당신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진의 용기 덕분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정민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상우와의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유진도 자유로운 몸이 되었거든요. 상우는 협박죄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유진과는 깔끔하게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정민이 용기를 내어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아버지 회사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세 사람은 이미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셋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이 학부모 상담이 있다고 했죠? 유진이 정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유진은 다시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원이도 방과 후에 종종 그곳에 들러서 숙제를 하거나 유진과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일찍 나갈게요. 같이 가죠. 정민은 요즘 승진이 확정되면서 업무가 더 바빴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 유진 엄마 고마워요. 갑자기 지원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엄마가 둘이라고. 그리고 아빠도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고요. 지원이의 말에 정민과 유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20년 만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더욱 성숙하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나들이를 갔어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데 지원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유진 엄마랑 언제 결혼할 거예요? 정민이 당황해하자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하자고 했잖아. 우리는 이미 가족이니까. 하지만 정식으로 결혼하면 더 좋잖아요. 그럼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원이의 말에 정민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진이 깜짝 놀라며 정민을 바라봤어요. 사실 준비했습니다. 정민이 무릎을 꿇고 유진 앞에 앉았습니다. 지원이가 손뼉을 치며 신나해했어요. 유진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정민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민 씨 20년 전에는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유진 씨와 지원이를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지원이가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을 안았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몇 개월 후 정민과 유진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지원이가 신나게 말하자 정민과 유진이 함께 웃었어요. 그날 저녁 새 집에서 첫 번째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민이 지원이를 안고 유진이 옆에 서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지원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와 유진 엄마가 다시 만나서. 왜? 사랑은 때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요. 지원이의 말에 정민과 유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랑은 다시 돌아왔고 이번에는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세 사람. 이것이 정민이 늘 꿈꿔왔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오해들은 모두 치유되었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세 사람의 새로운 삶도 희망차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돌아오는 것이었고 그들은 이제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요.